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3섹터 2025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 계획의 세부 추진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들과 이 앞쪽에 요약지 한쪽 자리를 살을 붙여가면서 함께 읽어보았는데 오늘은 어제 요약해서 함께 공부했던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게 총 30쪽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제 1 같은 경우가 제일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1까지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조금 평소 우리가 2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끊어서 좀 봤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 2025 경기 온라인 학교 기본 계획은 지금 현재 디지털 인재국의 디지털 교육 정책과 온라인 학교 담당에서 소관을 하고 있고요. 경기 온라인 학교란 먼저 개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학교 플랫폼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온라인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서별로 필요한 온라인 콘텐츠들을 협업을 토대로 이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소관 부서들과 연계해서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들이 촘촘하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저도 좀 약간 신이 나고 또 기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추진 근거 및 배경을 보겠습니다. 근거는 2025 경기교육 기본 계획 중에 정책 3, 그리고 3-1-1 경기 온라인 학교 기반 조성이고요. 또 온라인 학교와 관련돼서 이러한 형태로 수업을 제공하고 또 일부는 학점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그리고 시행령 48조 수업 운영 방법을 추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뭘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 선택권을 확대한다.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소득 수준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문화적 자본의 격차에 따라서 교육 격차와 학습 기회의 불균형 등 기존 교육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앞에 키워드는 맞춤형 교육이었다면 이것은 학습 경험의 다양화라고 보실 수 있겠죠. 용어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 미래교육 체제를 마련한다. 현재 경기교육의 기조가 교육 1섹터인 학교, 교육 2섹터인 경기 공유학교, 교육 3섹터인 경기 온라인 학교로 공교육의 외연을 확대하면서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공교육 안에서 모두 제공받을 수 있게끔 공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미래교육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한다. 사실 공교육의 역할 강화와 관련돼서는 우리 혁신학교가 나온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10년도 넘은 경기교육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을 필요한 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렇게 현재는 학교 그리고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로까지 교육 정책들이 시대의 흐름과 바람
수용해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추진 목적 및 방향을 보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키워드 중에 맞춤형 학습과 이 교육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세 가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을 통해서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결국 온라인 학습 콘텐츠들은 학생들이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맞춤형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지속 가능한 학습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리 요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자체로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러한 업무들이 또 이러한 교육 활동의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협의체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부분, 그 다음 그 안에 콘텐츠를 넣는 부분, 그리고 이 콘텐츠를 학생들이 활용해서 필요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는 행정 체제까지 세 가지 방향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밑에 방향성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수업 제공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모한다. 학습 경험의 다양화를 통한 자기주도적 배움의 기회를 확대한다. 사실 이거 두 개 겹치죠, 그죠? AI 기반 교육 플랫폼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 앞쪽에 우리가 요약할 때 보면 여기서는 잘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콘텐츠 부분.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 행정체계 부분. 방향성도 여기에 맞춰서 했다면 일관성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하니까 좀 편하고 설명하기도 좀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경기 온라인 학교의 체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중심에 있고 그 바깥으로 지역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과 밖의 교육 과정을 연결하는 경기 공유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의 외연에는 이 학교와 경기 공유 학교를 모두 포괄해서 온라인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 온라인 학교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공교육의 뭐를 확대한다? 외연을 확장하는 시스템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학교와 함께하는 경기 온라인 학교. 그럼 온라인 학교가 학교에는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학습 경험 과정을 통한 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과정과 연계를 하든 또 연계하지 않고 방과 후에 진행하든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학습 안전망을 구축한다. 우리가 학교 밖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위기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든 이 배움이 끊기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온라인 학습 안전망 구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 지원한다. 지금 경기 이문학교가 올해 개교를 해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요약한 곳에서 확인했지만 중학교에 자율 시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은 확보를 해줄 수 있게끔 이 온라인 학교와 학교가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지역과 더불어 가는 경기 온라인 학교. 지역 공유학교 확대 운영을 지원한다. 이번에 공유학교 볼 때 우리 미래 융합형 모델 중에 블렌디드, 그러니까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그리고 주말이나 방과 후나 방학 아니죠.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방과 후 주말 방학 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는 형태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지역 통합형도 운영을 하는데 거리가 멀면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제공하는 영역까지도 좀 보고 있다. 그리고 직속기관 협력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에 배웠던 거 우리 창의적 체험 교육, 기본 계획, 융합교육과 내용 살펴보면서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에서 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기는 예술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경기 온라인 학교, 그래서 경기 이몬학교가 있고요.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거 하이러닝 얘기하는 거고,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 학교의 메인 모델이 되겠죠. 이 외에도 사실 온라인을 토대로 해서 이 제공되고 있는 교육 활동이나 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학생 선수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활동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있고, 이외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플랫폼들도 있고, 그죠?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투진 체계, 뭐 요약할 때 좀 보긴 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전은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 교육의 허브. 목적은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추진 과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때 봤지만 수업 학점 인정 과정을 통한 개인 맞춤형 수업을 운영한다. 그래서 경기 이문학교, 학습 안전망, 학습권 보장, 진로 직업,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고요. 앞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인정 과정을 통한 자기주도적 배움 기회 제공. 여기랑 분명히 경계를 둘 수 있던 것이 교육 과정 내 혹은 학점으로 인정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였죠. 이거는 이제 방과후 같은 경우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과정, 경기 공유학교,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온라인 콘텐츠와 그리고 교육 연구회에서 교과나 비교과 관련해서 교육 과정, 그러니까 수업을 영상으로 찍고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력 인정 과정을 통한 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래서 유관기관, 그리고 방송통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였던 거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상의 콘텐츠들이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라는 걸 안내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콘텐츠를 얹어야 되는, 탑재해야 되는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래서 하이러닝 연계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 운영, 그래서 하이러닝 고도화.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는데, 뭐 논술형 문제 관련 같은 경우에 이제 채점해서 피드백 게재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고, 학부모님들 권한이 없었는데 이제 접속해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이제 고도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들이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통합학습창을 통해서 운영하고 또 평가를 하고 그러한 것들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이제 실제 사용했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도화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 벌써 이제 3년 차죠. 물론 2023학년도 이제 하반기에 되었기 때문에 만으로 한다면 2년이지만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이러닝과 관련해서도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개선해 나갈 거다라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이러닝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자, 두 번째,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위한 경기 온라인 학교를 구축한다. 그래서 목표 모델 설계 및 계획 수립. 이건 하이러닝과 별도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학교 안에서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학생들이 이제 학습에 참여하는 거라면, 이제는 하이러닝을 포함해서 더 크게 온라인 학교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모델 설계 및 계획 수립, 플랫폼을 운영한다. 저는 미리 좀 살펴보았는데 그 대시보드에 탑재되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온라인 학교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공교육 확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지가 눈에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서 계획서가 참 잘 쓰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학습을 위한 지원 체제를 마련한다. 그래서 공교육 연계의 온라인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경기 온라인 학교 추진 체계, 또 온라인 교육 과정 수업 모델을 만든다. 두 번째가 온라인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앞서 나와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하고 또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들 또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지원센터가 컨트롤 타워로서 그런 부서 간의 협업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이 온라인 학교가 공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외에 정책지원단을 토대로 정책적으로 마련한 기획된 내용들이 잘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이 정책지원단에서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원 체계는 AI 기반 플랫폼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고 추진협의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속 가능한 이 경기 온라인 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 체제 안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도 들어가 있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거버넌스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추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가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 제공입니다. 수업, 학점, 인정 과정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수업 운영이다. 우리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볼 때 교육 2섹터와 교육 3섹터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런 학점 인정과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기반을 구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경기 이음원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개교를 했고 고교학점제 강좌를 개설해서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과목 또는 농산어촌에서 학생들의 요구는 있지만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경기 이음원학교의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지원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고, 경기 이음원학교 또 개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경기도 내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강좌를 개설한 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제공해서 수강한 학생에 대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립 각종 학교다. 내용을 보면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온라인 과목을 개설한다.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강좌 개설로 학습 선택권을 확대한다. 원격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원 및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 경기 이몬학교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이 경기도교육청 소속된 단위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제공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학교에 탑재될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추가적인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경기 이몬학교에서 일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경기 의몬학교 고교학점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한다. 또 경기 의몬학교와 상호 협력해서 주요 시스템 기능의 고도화 작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플랫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뒤쪽에 나와 있는 플랫폼이. 다음 이게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지원. 학습자 중심의 경기 온라인 학교 운영을 통해서 수업 인정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하는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한다. 근데 좀 이제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역별 소수 학생 선택 및 희소 교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뭐랑 연결되는지는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중학교 자유학기, 학교 자율시간. 근데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주제 선택하고 진로 탐색만 남아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 선택이나 진로 탐색 관련해서 경기 이몬학교에서 열고
그거에 맞춰서 필요한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지원하는 형태로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한다면 중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쌍방향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교육과정 편제나 시간표에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콘텐츠를 탑재하고 수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관리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율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학교 업무를 경감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율시간 같은 경우에 과목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목을 개설하고 이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5단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예술체육 같은 경우는 3단계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그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PF로 진행이 될 텐데, 어쨌든 이 과목이 개설이 되었을 때 이 교과 성격에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도 특정되고 또 평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 자유학기나 학교 자유시간 등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 학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시간이다 그러면 많은 학교들이 해당 시간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공동교육과정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중학교 온라인 수업 교육과정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이제 경기 의문학교가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만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 올해는 중1과 고1만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중등은 초등은 4학년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2학년, 3학년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전체 학년이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 자율시간도 사실 교육부에서는 한 학기 정도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두 학기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기 의문학교에서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학교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교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업 중단 학생을 지원한다. 학업 중단 학생 공교육 재진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 학습 연계로 학업 중단 학생의 공교육 재진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꾸미움 사업. 요거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 밖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과목을 개설하고 그런 학생들이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을 하고 과목을 신청해서 수업을 들으면 특정한 학점을 몇 년 동안 이수를 하면 학력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경기 온라인 학교의 시스템으로 이제 연계가 된다면 학교 밖 학생들이 경기 이문학교 플랫폼에 들어와서 꾸미움 사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들을 들으면서 학력으로 인정받고 예를 들면 중학생으로 들어온다면 이제 중학교 뭐 한 1년, 2년 듣고 나서 중학교 졸업 인증이 된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위기 학생에게 배움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온라인 학교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개설, 운영하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 9개 직속기관, 물론 이 중에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에 5개가 올해부터는 지원청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직속기관들의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 EBS 온라인 콘텐츠 활용한 초등학교 학습 지원 프로그램, 또 방송통신 중학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중학교 학습 지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미움 사업과 연계해서 상호협력 추진하고 경기 온라인 학교의 양질의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감이 직접 개설해서 학습 인정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기 학생 지원이다. 위기 학생이 발굴되면 사실은
학교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온라인 학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심리 정서적 문제로 학교 부적응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그래서 가정형 위센터 거주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및 교과 보충 학습을 제공하고 위기 학생 대상 심리정서 프로그램 지원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친구들에게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심리 사회정서적인 부분에서 위축되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정서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직접 센터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뭘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법은 하이러닝과 연계한 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 위기 학생 대상 온라인 상담실 연계 운영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있는 하이러닝 플랫폼에 얹어서 교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도 지원을 하는데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다각화로 학교 업무 경감 및 밀집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KLS 경기 공유학교를 3섹터에 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단계별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 과정을 1급부터 7급으로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진입형 다문화 학생들이 이 KLS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육을 방과 후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운영 대신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한다면 진입 형식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겠죠. 멀뚱멀뚱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학교 수업에 참여한다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이런 수업을 별도로 이렇게 듣게 된다면 훨씬 더 학교 적응도 빠르고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교재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학습 이력을 관리한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1대1 쌍방향 실시급 수업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2025년 온라인 한국어 랭귀지 스쿨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한다. 뭐 지금은 이제 이걸 자체 플랫폼에 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경기 온라인 학교 관련된 플랫폼이 잘 구축이 된다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연동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을 추진 예정이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뒤에 있었네요. 세 번째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지원입니다. 전 편입생, 미이수 학생을 지원한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집중 이수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1년에 이제 평가를 볼 수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8개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술체육과 교양 과목은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8과목이 학교마다 이제 입학 시기에 따라서 학년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이제 전입을 오거나 편입을 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은 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전편입 학생 미이수 과목에 대해서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편입학 학생의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통 과목 미이수 문제 해결 및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내용은 미이수 교과, 고등학교 공통 과목, 원격 수업, 콘텐츠 개발 및 관리.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중학교보다도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고등학교부터 이러한 콘텐츠 개발 및 관리를 진행하고 교사 연구회 등과 연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 그러니까 미이수 교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교과의 교사 연구회에서 이런 수업을 제작할 수 있겠죠. 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제공 등 학점 수업 인정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야지만 미이수가 이수로 해소가 될 테니까요. 그 다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경기도는 예전부터 고교학점제를
모든 고등학교에서 선도학교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는 올해부터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전 지역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운영입니다. 현재 해당 교과의 3분의 2 이상의 수업을 듣고 그리고 4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지 이수한 걸로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이 발생했을 때 이 학생들이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장 지도 같은 경우도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살펴보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예방 지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수업을 하면서도 지도를 할 수 있고, 성적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또 이제 보정 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면서도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경기 온라인 학교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내용을 보면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학생 예방 보충 과정을 운영한다. 또 운영 대상 과목 2025학년도 고1부터 성적을 산출하는 모든 과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교사 연구회 등과 연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지원, 하이러닝과 연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해당 콘텐츠에 수강 신청을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강 이력을 통해서 이 보정하는 보충 과정을 전부 다 듣고 또 일정 수준의 평가나 활동지를 토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적은 학생 맞춤형 분리교육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023학년도 하반기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나오면서 분리지도가 처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이제 수업 중에 분리지도가 1, 2, 3, 4호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업 교실 장면 안에서 또 교실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별도의 공간으로 그리고 잦은 지각을 하거나 혹은 분리를 했음에도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도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경기 온라인 학교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학교 안 분리지도 운영 시 경기 온라인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분리지도 할 때 학교 밖 분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 경기 공유학교 및 경기도 교육청 학생교육원 연계 대면 또는 블렌디드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토대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직은 이게 확정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 플랫폼 지원 및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학생 참여 및 학습 이력 관리 지원까지도 이렇게 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진로 직업을 위한 수업을 지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쭉 보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또 학점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성화고의 부전공 수업을 확대한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존폐가 계속해서 이제 경기교육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에 와서 3년 동안 필요한 이 직업과 관련된 기술들을 모두 배우고 보통은 취업을 목표로 설정된 학교들인데 대학을 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처럼.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 직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학과제편 관련된 연구
경우물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인으로서 전향하는 경우는 30%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계고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음, 이 학생들이 이, 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통해서 필요한 교육을 배우고 적절하게 직업이나 취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전공 수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학생의 직무 중심, 목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학생의 직무 중심 진로 다양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 학교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 교수학습 방법 변화를 추진한다. 어쨌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과정의 선택권의 기회를 주면서 다양한 역량을 좀 기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 수요 조사에 기반한 특성화고 부전공 수업 확대 운영 및 블렌디드 특성화고 이론 수업 온라인 운영을 지원한다. 그래서 뭐 타계열, 농업, 공업, 상업, 가사실업 등 부전공 수업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공업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농업도 부전공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런 것들을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특히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증을 해야 되겠죠. 이 전공 관련된 수업도 이 친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증을 해서 뭐 이제 방과 후에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그 실기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다시 하면서 부전공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법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 플랫폼 지원 및 수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 스텝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무료 강의를 시스템 간 상호 연계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보면 경기 온라인 학교의 AI 기반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계기관의 교육 활동 제공 플랫폼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본 것만 하더라도 뭐 생활교육과도 있었고요, 진로직업과도 있었고, 진로직업교육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융합교육과도 있었고, 다양한 부서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교육부나 혹은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이 부서와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읽혀집니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이네요. 이제 교육과정과 학점과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직업 창업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목적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 창업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 계고 학생 실전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 이것도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토대로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직업 마인드 제고 및 직장 내 예절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또 창업법규 실무 온라인 교육, 현장 실습 관련 안전 관련 온라인 교육도 이렇게 여기에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서 이 취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음, 제공을 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전문성을 갖기가 좀 어려우니까 정말로 전문가가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수업을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요식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런 창업 관련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도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능하다면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백종원 선생님을 모셔서 이 강의를 한다면 온라인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 강연도 들을 수 있고 또 질의응답을 토대로 해서 필요한 실무 역량들도 제공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방법은 직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원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 온라인 학교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부분 중에서 교육 과정 연계된 부분 그리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한 35분 정도 좀 넘어가는데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경험 인정 과정을 통한 다양한 자기주도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뭐가 다르냐?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과 후 과정 통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기초학력 지원을 통한 학습 결손 해소, 그래서 기초학력 결손 예방 및 보정을 통한 단 한 명의 아이도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과정 지원한다. 여기 지금 초등교육과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부서들이 안내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학교급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콘텐츠 확보 및 보급, 기초학력 지원센터 연계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블렌디드 학습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방법은 진단 보정 시스템, 베이스캠프, 국가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시스템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어 교육의 온라인 확대를 통한 학습 선택권 확대입니다. 목적은 특수 외국어 등에 대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 확대, 학생 맞춤형 영어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영어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지원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활용 실시간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특수 외국어 과목 개설,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경기 온라인 학교로 확장한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원어민 통한 실시간, 우리가 가끔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교육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공교육이 지금 껴안고 있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이제 특수교육으로 배우고 싶을 때는 인근의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토대로 이 외국어 관련된 프로그램을 온라인 학교로 확장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시간 수업 플랫폼 지원 및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네요. 하나는 온라인으로 찍는 거고 또 하나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콘텐츠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리 상담을 통한 학생 지원입니다. 아까 이제 위기관리 학생 관련된 부분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목적을 보면 심리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대상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학업 중단 메일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학업 복귀를 지원한다. 요건 숙려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온라인 상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껄끄러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학업 중단 숙려제 같은 경우에 이제 2주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지만 3주차부터는 매일 1시간씩이더라도 학교에 가서 혹은 지정된 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수업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한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미술 진로 상담 프로그램 쌍방향 실시간 수업으로 시범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말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지나 봐요. 방법을 보면 온라인 실시간 수업 플랫폼 지원 및 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또 단위학교, 위클래스, 지역교육청, 위센터 상호 협력하여 학업 중단 숙려제 지원 추진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진로 상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은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을 제공한다. 학생 성장 발달 단계별 진로 교육 다양화. 내용을 보면 이제 꾸미따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었잖아요. AI 기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인데 요거와 연계해서 진로 적성 검사, AI 모의 면접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생 사이버 진로교육 과정 연계 온라인 진로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온라인 진로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요. 방법은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 꾸미따 시스템 통합 운영 추진, 또 온라인 실시간 수업 플랫폼 지원 및 수업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경기 공유학교를 통한 학습 경험 확대입니다.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목적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내용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경기 공유학교 온라인 운영한다. 지역 맞춤형 온라인 프로그램 및 대학 연계 공유 자원 확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공유학교로 운영되는 것 중에 지금은 다 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온라인 학교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들도 이제 나올 거다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 경기 공유학교 플랫폼 운영 및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지원, 또 경기 공유학교와 수시협의를 통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째는 직속기관을 통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직속기관 협력, 맞춤형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예시로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 예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혹은 센터의 특색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 해외 학교와의 온라인 수업 교류를 통한 미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그래서 직속기관 이야기 있고 해외 학교와의 온라인 수업 교류까지도 나와 있네요. 이 온라인 학교를 통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이 있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의 교류도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작년에 있었던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국제 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교육감님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도 갔다 왔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국제 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걸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는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교 간의 교류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도 또 학생들의 이러한 국제적 이슈를 토대로 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기 온라인 학교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직속기관 운영 플랫폼 연계를 통해서 학생 편의 및 접근성을 강화한다. 기관별로 특화된 언어, 예술, 영재, 건강 온라인 과정 콘텐츠 확보 및 보급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제외 한국 학교, 해외 교류 학교 대상 온라인 협력 수업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그래서 다각도로 이제 맞춤형 온라인 프로그램을 직속기관과 국제교류를 위해서 고려하고 있다. 방법은 하이러닝 플랫폼 연계 온라인 콘텐츠 수업 운영, 영재, 언어, 예술, 건강 수업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한다. 직속기관 및 센터 유관기관 시설 인프라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교과 연구회를 통한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입니다. 그래서 교과 연구회 연계, 교과 비교과 수업 콘텐츠를 개발한다. 목적은 이제 교육 연구회와 함께 교원 주도적 수업 콘텐츠 제작하고 수업 콘텐츠의 생비자, 프로슈머로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 경기 온라인 학교에 탑재되는 교육 콘텐츠를 외부에서만 혹은 특별한 선생님들 거로만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 지역교육 연구회는 한 450개 가량 있고 또 도단위 연구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그러한 콘텐츠를 무료로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작에 참여한 선생님들께 당연히 인센티브가 주어지겠죠. 그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경기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찍은 영상들이 경기도 교육을 제공받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연구회 연계, 교과 비교과 수업 콘텐츠를 개발한다. 내용을 보면 교육 연구에 기반 온라인 교육과정 콘텐츠를 확보한다. 또 경기 온라인 학교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우수 교사를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러닝에 탑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이 수업 괜찮은데 라는 것들 특히 이제 명예전당에 탑재되어 있는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교육연구의 선택 과제로 온라인 콘텐츠 개발 포함 및 콘텐츠 제작 지원한다.
교원 아카데미 참여 및 운영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교원을 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콘텐츠 관련해서는 마지막 부분인데 학력 인정 과정을 통한 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그래서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과 협력하는데 방송통신 중고 연계 학생 지원한다. 그래서 학력 인정을 위한 중등교육 원격 수업 콘텐츠 제공.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교육 취약계층 위한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연계에서 학력 인정 기회를 제공한다. 또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을 활용한 방송통신학교 교육과정 학생 접근성을 강화한다. 방법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방송통신학교 사업과 상호협력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학력 인정 과정을 통한 공교육 사각지대에서는 방송통신 중고 연계가 마지막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과제의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대략적으로 1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학습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수업 학점 인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의몬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 지원하는데 중학교는 학교 자유시간이 크게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 다음 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꿈이읍 사업과 연계된 부분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위기 학생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과 교과 보충을 제공하고 심리 정서 프로그램 또 온라인 상담도 제공한다.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는 경기 한국어 랭귀지 스쿨, 경기 공유학교를 7개의 단계로 나눠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진입형 학생들에게 하면서 이 학교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또 전편입생 미수 학생 지원을 토대로 미수 과목 이수도 지원을 하고요. 고교학점제 대상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보충 지도 부분도 온라인 학교가 책임진다. 또 분리교육 학생에 대한 학습권 또 교수님들의 수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 교육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진로 직업을 위한 수업 지원에서는 특성화고 부전공 수업 지원 또 직업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부분까지가 학점 교육과정 연계 학점 인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인정 과정을 위해서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지원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통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지원 또 심리 상담 학생을 위한 것 특히 학업 숙려제 같은 경우에 메일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개설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진로 상담 같은 경우도 꿈있다 플랫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진로 상담실도 운영한다. 또 경기 공유학교를 대면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그리고 직속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주제별 수업도 온라인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해외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활동 제공을 위해서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부분을 교육연구회와 연계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력 인정 과정을 위해서는 방송통신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플랫폼에 탑재되는지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플랫폼 구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이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 디지털 교육 정책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부서 간 협업을 하기 위한 밑작업을 했는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문건이고, 경기교육의 공교육 확대의 청사진이 이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토대로 좀 뚜렷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이렇게 이 공문을 읽다 보니까 오랜만에 읽다 보니까 목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이 하나의 추진 과제를 잘 들여다보고 또 앞으로의 경기 교육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좀 흐뭇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것들 또 선생님들의 의견들도 나눠주시면 저도 그 의견을 보면서 아 맞아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듣지만 마시고 선생님들의 의견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이 경기 온라인 학교에 대한 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면서 우리가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부탁드려 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 AI 기반 경기 온라인 학교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